해당 과정이란 단어는 당을 분해한다라는 의미이며 에너지 투자기, 회수기 두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에너지 투자기에 대해 말하면 먼저 육탄당 인산화 효소는 ATP로부터 포도당으로 인산기를 전달시켜 포도당을 반응이 잘 일어나게 포도당 유인산으로 전환시키고 이후 이성질체인 과당 유인산으로 전환됩니다. 다음으로 과당 유인산은 인산과당 인산화 효소에 의해 ATP로부터 인산기를 전달받고 이는 두 번째 ATP 분자를 투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도레이스는 과당 1,6인산을 두 개의 글리세르 알데하이드 3인산으로 전환시키고 생성 이후 기질로 작용하게 되는 에너지 회수기로 넘어갑니다. 이제 에너지 회수기에 대해 이야기하면 먼저 3탄당 인산 탈수소 효소는 당을 산화시켜 전자를 NAD+로 전달하여 NADH가 생성됩니다. 다음으로 전 단계에서 첨가된 인산기가 발열 반응으로 ADP에 전달되어 ATP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에놀레이스는 물 분자를 빼내어 기질의 이중 결합을 형성시켜 높은 위치 에너지를 가지는 PEP를 생성시킵니다. 최종적으로 인산기는 PEP에서 ATP로 전달되고 피루부산으로 전환됩니다. 요약하면 6탄당인 포도당이 두 분자의 3탄당에 피루부산으로 쪼개지는 과정을 해당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다음 과정인 TCA 회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해당 과정에 의하여 포도당이 피루부산으로 산화되었습니다. 이 피루부산은 아세틸코에이로 산화되고 이 물질을 한 번 더 산화시키는 시트르산 회로를 통과합니다. 먼저 피루부산의 산화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산소가 있는 경우 피루부산은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갑니다. 미토콘드리아 내부에서 피루부산 산화를 통해 피루부산은 아세틸코에이라는 화합물로 산화됩니다. 남은 물질들을 산화시키기 위하여 시트르산 회로가 진행됩니다. 시트르산 회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트르산 회로를 통하여 ATP, NADH, FADH2 등의 생성물이 생겨납니다. ATP는 우리 몸의 에너지원입니다. NADH와 FADH2는 이후 전자전달과 화학 삼투의 과정에서 ATP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필요한 물질입니다. 시트르산 회로가 한 번 회전할 때마다, 즉 하나의 아세틸코에이를 사용하여 한 분자의 ATP, 세 분자의 NADH, 한 분자의 FADH2가 생성됩니다. 해당 과정부터 시트르산 회로까지 하나의 포도당 4분자의 ATP, 10분자의 NADH, 2분자의 FADH2가 생성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과정인 전자전달과 화학 삼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화적 인산화는 전자 전달에 의해 방출된 에너지를 사용하여 ATP를 합성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전자 전달계는 어떻게 작동하고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의 전자 흐름이 어떻게 ATP 합성까지 연결될까요? 전자 전달계는 진핵세포의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박혀있는 분자들의 집합체로 크게 전자 전달 효소 복합체 1에서 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리스탈을 형성하는 내막의 주름은 내막의 표면적을 넓혀 많은 전자 전달 사슬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4개의 복합체의 도움으로 NADH와 FADH2가 전자를 전달하는데 사이토크롬 C라는 단백질이 전자 운반체로 처리온이 산화환원되며 전자를 계속 전달하고 양성자를 막사의 공간으로 능동수송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복합체 4를 통하여 전자를 이동시키고 내막에선 산소 분자 하나가 환원되고 이는 수소이온 2분자와 결합하여 물 분자 2개가 생성됩니다. 결과적으로 막사의 공간의 양성자 농도가 증가하고 기질과의 양성자 농도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이 양성자 구동력의 기반이 되어 ATP 합성에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 ATP를 합성하는 화학 삼투의 원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막강 공간에 수소이온이 많아 농도 기울기가 형성됩니다. 여기에 존재하는 수소이온들은 고정자에 들어갑니다. 이때 고정자는 막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수소이온들은 회전자 안에 있는 결합 부위에 들어갑니다. 이때 회전자의 구조가 변화되어 회전하게 됩니다. 수소이온은 회전자를 한 바퀴 회전시킨 후 회전자에 떨어져 나오고 이 회전은 축을 회전하도록 합니다. 축의 회전은 마디의 촉매 자리를 활성화시켜 ADP와 인산기로부터 ATP를 생성하고 이로써 화학 에너지가 ATP로 저장됩니다. 그 다음 무산소 호흡에서 발효 과정을 보겠습니다.
산소가 매우 적을 때는 에너지를 어떻게 얻을까요? 인체는 발효라는 과정을 통해 ATP를 생산해냅니다. 우리는 발효의 여러 가지 종류 중에 최종 생성물에 따라 구분되는 알코올 발효와 젖산 발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발효는 공통적으로 해당 과정을 먼저 거칩니다. 해당 과정을 통해 발생된 두 개의 NADH 분자들을 어떻게 다시 NAD 플러스로 만들어서 재사용이 가능하게 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먼저 알코올 발효입니다. 알코올 발효는 피루부산에서 이산화탄소가 빠져서 아세트알데하이드를 형성합니다. 그 다음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에탄올로 환원되면서 NADH를 산화시켜 NAD 플러스로 만듭니다. 두 번째로는 젖산 발효입니다. 젖산 발효의 경우 알코올 발효와는 다르게 피루부산이 바로 젖산으로 환원되면서 NAD 플러스를 다시 만드는 과정입니다. 인간의 근육세포는 젖산 발효로 ATP를 만듭니다. 흔히들 잘못 생각하시는 것이 근육에서 발생하는 젖산으로 인해 근육 피로와 고통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젖산은 오히려 근육의 운동을 촉진시키고 피로와 고통은 증가된 포타슘 이온의 농도에 의해 발생하는 것입니다.